고용노동부 차량이 줄지어 SPC 삼립 시화공장 정문을 통과합니다. 차에서 내린 근로감독관들이 상자를 들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19일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입니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야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3차례 기각된 뒤 4번째 신청 끝에 이뤄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수사당국은 3번째 영장 청구 당시 2022년 10월 15일 이후에 안전보건 관련 내부 보고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날짜는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일하다 숨진 날이었습니다. 2022년 SPL, 2023년 샤니 공장 등 SPC 계열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고와 시간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고 결국 압수 기간과 범위를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서울 서초동 SPC 삼립 본사도 압수수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범수 대표이사와 최고안전 책임자 CSO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기계에 뿌린 윤활유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SPC 측은 제빵 공정에는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만 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가 갖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공업용 용기와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내용물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지난달 19일 새벽 생산직 노동자 56살 양모 씨가 숨진 사고. 취재 결과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해당 라인에는 약 4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양 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 바로 옆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를 철저히 지켰으면 그나마 안전장치를 세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여서 이건 예정된 사고였다. 갓 구워진 빵을 천천히 식히는 작업을 하는 3m 높이의 타원형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다른 SPC 계열 공장 근로자들은 양 씨를 뒤늦게 발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합니다. 천천히는 높이 한 4m 되는 게 30분 이상 걸린다고요. 아마 그 발견했을 당시에도 좀 늦게 발견하지 않았을까.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세워도 중대재해는 왜 반복된 걸까? 2022년도에 SPL에서 사망사고 난 이후부터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을 알고 싶어 샤니 공장에 취업을 했던 노무사 공희정 씨의 일지엔 2개월간 6번의 사고가 기록돼 있습니다. 빵이 기계에 끼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알아서 본인의 휴게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빵을 살리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손을 넣게 되고 빵을 빼내야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하지만 SPC 측은 해당 날짜에 사고 이력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보다 빵을 우선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작은 사고를 그냥 넘어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PC 공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